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정열 후보는 우리나라의 안보 전문가입니다. 국방장관감으로 손색이 없는 분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육군 소장, 장군 출신의 그리고 또 화가이시고요, 또 시인이시고 또 소설가이십니다. 네,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죠. 통일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분 호가 또 통일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국방비서관을 지내셨고요.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통일알이란 그 책 좀 줘보시겠습니까? 아, 이게 상하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통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해서 쓰신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앞으로, 이제 얘기하시죠.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돼야죠. 예. 근데 이제 통일에 대한 전문 서적은 많이 나와 있는데 통일에 대한 소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상 시나리오를 써서 픽션이 이제 소설인데요. 픽션 한 70%, 그다음에 이제 넌픽션 한 30%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통일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이번 소설을 썼습니다. 자,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예, 통일은 우리 민족적인 과제고 사실은 우리 국가의 목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평화 통일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평화 통일해야죠. 그러죠. 전쟁하면 안 되죠. 예. 저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때 무력 통일을 해보려고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럼요. 그 당시는 이제 군인이 강한 힘을 가져야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무력 통일을 감안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미래 인류 국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력 통일은 안 되겠다. 그래서 평화 통일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의 이익도 사실은 평화 통일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 이익이 한 5가지가 돼 있는데요. 국가의 이제 생존 보장, 번영 발전, 평화 통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위 선양을 해서 인류 국가로 이제 가는 것이 큰 국가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가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이제 우리 국가 목표는 평화 통일된 인류 국가 건설. 이게 이제 큰 차원에서 보면 국가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국가 이익을 구현하고 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이제 그러한 정부의 역할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을 여기다 한번 쭉 그려봤습니다. 요 소설에서는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죠?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한데. 이제 큰 줄거리인데요. 북한이 이제 4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시위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과거에 자유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에 들어와서 이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나가고 낮은 선봉지구하고 신호주 지역에 이런 이제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시위를 주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개성공단 이후에 신의지 공단도 생기고 이제 원산공단도 생기고 그래서 그 소설의 시나리오가 이 소설의 시나리오가 거기서 이제 점차 시위가 일어난다. 그래서 자유를 갈구하고 그다음에 북한 체제 이런 체제 하에서는 이제 못 살겠다 시위를 하는데 김정은 체제가 그 시위를 진압할 만큼의 힘을 갖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이 이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협력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평화 통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그 당시 정부는 이제 DJ 정부의 햇볕 정책을 수용하는 정부가 돼야 되겠네. 그죠?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고 햇볕 정책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상호주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포용 정책을 수행하는 네. 그러한 이제 정부의 정책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걸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와줍니다. 북한을.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걸 이제 엄청 고마워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쪽으로 이제 탈북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네. 이제 개성공단에서 대규모 탈북자들이 이제 철책선을 향해서 오게 돼요. 아,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에서 그 한 10만 명의 이제 개성 시민과 탈북자들이 함께 오게 되는데 네. 그것을 이제 북한에서 정부에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도움을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분야에서 이제 지원을 약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은 우리도 이제 그러면 자유를 수용하겠다.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통일이 이제 된다. 통일의 길로 이제 양쪽이 이제 함께 가는 그런 네. 이제 그럼 모습을 장군님 갖는 거죠. 의견이면은 제가 볼 때 개성공단도 빨리 재가동되고 신의지공단도 생기고 원산공단도 생기고 뭐 청진도 생기고 뭐 해가지고 예. 일단은 남북 교류가 활발한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 처음에 이제 구상을 했잖아요. 네. 이제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게 지금 명목상으로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계속 작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려면 이번에 이제 8.15 선언에서 이제 박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주민들을 북한 정권하고 구별해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 정부 참 잘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저는 이제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핵 문제에 국한해서 이것을 지금 중지시키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핵과 별개로.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도 가능하면 빨리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개성공단 재가동시킨다는 전제하에 네, 이런 내용인데 이거 김정은이가 읽으면 아, 저 안 되겠다. 공단 저거 재가동시키면 안 되겠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읽으면 안 되겠는데 김정은이가. 예, 예.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가장 이제 신경 쓰는 문제가 이제 핵과 미사일 문제인데 네. 북한이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핵을 안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핵의 문제는 사실은 평화 통일이 돼야 핵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핵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핵은 점진적 단계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희 바로 핵 폐기해라 해서 폐기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을 가능하면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확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개발을 못하게 하면서 최종적인 모습으로 핵을 이제 폐기하거나 우리가 이제 평화통일에서 이제 흡수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현 정부의 정책도 너무 지금 조급하게 서두르거든요. 현 정부 내에서 뭔가 결말을 보려고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저는 북한의 붕괴가 쉽지 않다고 봐요. 북한학 박사시죠. 예, 예. 또 현 정부 임기 동안에 북한의 붕괴를 시킨다고 북한이 붕괴할 만큼 그렇게 지금 현재 약하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이것을 먼 다음 정부의 과제로 두고 현 정부에서 해야 될 것만 하나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어려운 질문 할게요. 예, 예. 네. 사드 배치안에 대해서 예, 예. 예. 아무래도 소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민주당 지금 국방정책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예. 조언을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방안보센터의 총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센터 총괄본부장이시니까. 예, 예, 예. 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인 당 대표죠. 예, 예. 이분이 정확한 입지는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예, 예. 네, 문재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좀 이제 반대쪽 예, 예. 분위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예. 자, 우리 하정률 본부장은 예, 장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 예, 사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배치 문제는 정부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결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단지 이것을 결심하기 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해 나갔어야 된다. 그리고 주변국인 중국이라도 혹은 러시아를 이렇게 설득하는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더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서 이게 결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도 지금 뭐 성주를 포함해서 모든 곳에 지금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뭐 급격하게 북한하고 뭐 관계를 개선하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조급하게 이 문제를 결심을 했어야 되는지 이게 지금도 조금은 좀 의혹의 눈으로 네.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자, 사드 배치 과정에 미흡한 네. 부분이 당연히 있었겠고요. 여기 예, 예. 아마 미국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예. 네, 현역에 계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예, 예. 자, 이미 결정된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라고 지적하는 거하고 예, 예.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이제 결정은 됐지만 저는 이제 국가 이익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 이익이지만 우리나라의 번영 발전을 추구해서 이게 평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국가 이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번영 발전하는데 즉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안보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반드시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과정을 더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현 단계에서는 이제 국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네. 앞으로 대한적인 네.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네.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네. 어느 것이 진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일단은 받아들인 상황에서 예. 대안을 모색하는 예, 네, 예. 그렇게 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다시 엎을 수는 없죠. 그 없는 문제도 네. 지금 현 단계에서 이제 한미동맹 차원에서 네. 이걸 이제 갔잖아요. 네. 근데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국민 누구나 지금 그건 맞죠. 장관님도 맞는 그건 거고 맞죠. 한미동맹에 예, 예. 강화돼요. 그걸 통해서 또 핵 억지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맞는 거예요. 네. 단지 이게 국가의 먼 미래를 봤을 때 네. 동북아의 균형 발전에 이게 도움이 될 건지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반드시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는 이게 도움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우리의 번영 발전하는데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렇죠.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고민해야 된다. 네,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고민할 거예요. 외교부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파트 부서에서. 그렇죠. 고민을 지금 많이 많이 하는데. 하겠죠. 이거를 뭐 그대로 놔둘 수는 근데 그런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공청회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네. 또 중국 쪽에는 우리 뭐 국회의장을 파견하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한번 해보고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당위성만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상대방도 자기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느 절충의 그런 지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해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통일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역할 뭐 예. 이런 거에서 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이제 정부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의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네. 안전을 이제 하고. 보장해주는 일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네. 두 번째 기능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국민의 행복을 이제 그렇죠. 또를 높여주는 이제 그 기능을 질을 가지고 높이는 있거든요. 거.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기능에서 이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 평화를 지킨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예. 또, 예.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 아, 지키는 것보다도 만들어가는 만들어가야 노력. 된다. 평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노력은 국방부가 하면 돼요. 네. 우리 군을 가지고. 네. 외교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청와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정착이 돼야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자꾸만 고조시키고 예를 들어서 위기 관리를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마음껏 갈등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갔을 때는 국민들도 불안해지고 국민의 행복도도 떨어지고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길도 점점 좁아지고 또 평화통일의 시기도 늦춰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 정부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더욱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통일은 대박이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 두 개가 바로 그 길을 함께 가는 그러한 방안이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성.